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번 코레일 자기소개서 항목이 변경이 되었죠. 오른쪽이 올해 상반기 자소서 항목이고요. 이 왼쪽이 이번 하반기 자소서 항목입니다. 크게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 항목들입니다. 이번 하반기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촬영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상반기 때 이 항목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항목에 대해서 과연 코레일이 적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쓰셨던 자소서를 과연 코레일에서 읽을까 읽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난 상반기에 제가 직접 사무 영업으로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일도 적고 전공도 적고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코레일은 이 4가지 항목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코레일 자소서는 이 공동체 일원 요 부분이랑 배려사항, 그리고 협업, 그리고 미래사업과 관련된 전문성 요 4가지 항목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그 유명한 4달러 사건도 있었고요. 장난식으로 이렇게 쭉 썼던 이 자소서들이 다 통과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간 케이스가 있어서 2020년 하반기부로는 계속 이렇게 자소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이렇게 해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소서들을 다 읽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말체도 써봤고요, 해요체도 써봤고요, 자소서인데 질문도 해봤고요, 오타도 내봤고요, 여러 가지로 다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무성의하다고 판단을 해서 걸러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반말로 이렇게 썼고요. 질문도 이렇게 해봤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버릇없게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험, 실제 여기는 해요체를 써봤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존재감 넘치는 인물이다. 역시나 이 부분이 이렇게 해요체 형태로 해서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 필수 핵심 역량이 있죠. 이 역량을 저는 눈치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치를 통하여 어떻게 할지 제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 연애 상담을 하면서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스토리로 가져와서 눈치라는 역량을 길렀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끝맺음을 합니다, 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표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간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보지 않았고요. 이 4번째 마지막 전문성이라고 하면 이 수송직무이기 때문에 가사 내용을 가져와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런 내용을 적어가면서 이 수송직무의 연결고리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하철도 999 이 아시는 분들이면 좀 나이가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우주까지 도달하게 해주었던 은하철도 999를 내세워서 철도 전문성을 길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차를 다루는 점이 버거울 수가 있으나 열차를 이용하면서 맨눈으로 관찰했던 실전 감각으로 빠르고 정확한 수송 업무를 수행할게요 라고 해서 역시나 해요체를 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지를 해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자소서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이유가 과연 코레일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셨던 그 자소서를 읽느냐, 그리고 그 기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걸러내서 불합격을 시키느냐, 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소서를 어떻게 구분해서 분류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쭉 한번 장난식으로 적어보았는데 역시나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코레일은 여러분들이 내는 자소서를 절대 보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보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의만 보여주는 내용으로 빨리 마무리하시고 자소서를 끝내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을 쓸지 여러분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어떤 점을 답변하는 게 좋을지를 잘
자소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에서 물었던 내용을 글로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레일은 10분 면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냈던 자소서를 다 읽을 시간도 없고요. 실제로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을 묻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엄청난 공을 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코레일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면접 갔을 때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그냥 정리하셔도 된다. 문장을 뭐 더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만 정확하게 잡으셔서 표현만 하시고 빨리 필기 공부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지원자의 장점과 이 역량을 습득하기까지의 이런 노력과 기여 방안 정도는 성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깊숙하게 코레일의 어떤 사업을 알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이 돋보이기보다는요. 코레일은 나중에 면접에 가게 되면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이것과 거의 여러분들의 경험 질문으로 묻고 이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떤 직업윤리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지 뭐 사업에 대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이런 부분은 크게 코레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올해 자소서 가이드를 영상으로 촬영하기 이전에 이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만큼은 아셔야 된다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짧게 인트로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코레일 자소서를 쓰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자소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